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자식이 곁에 있는데도 부탁 한마디를 꺼내지 못한 채 병원 대기실 의자에 홀로 앉아 있는 한 노인의 눈빛을 바라봅니다. 오래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사람을 가장 서럽게 만드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보다 도움을 청한 뒤 자신이 예전보다 작아졌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며 좋은 것은 먼저 내어주었는데도 막상 노년이 되면 사소한 부탁 하나 앞에서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자식이 실은 표정을 짓지 않아도 마음은 먼저 눈치를 살핍니다. 이대로 지나가면 당신은 사랑하는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조차 끝까지 자신의 존중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나 건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고 함부로 취급받지 않으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선택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밤을 건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덜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년에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식이 있어도 내 삶을 전부 맡길 수는 없다는 현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흔히 자식에게 쏟은 사랑이 언젠가 그대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고 혼자 밥을 먹지 않도록 살펴주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와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기대가 틀렸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과 책임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자기 삶에 쫓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출근 준비를 하고 낮에는 직장에서 버티며 저녁에는 자신의 아이를 돌봅니다. 대출 이자를 걱정하고 배우자의 눈치를 살피고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합니다. 그런 자식에게 부모의 병원 일정과 생활비, 집안일까지 하나씩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랑은 어느새 의무의 옷을 입습니다. 의무가 오래 쌓이면 피로가 되고 피로는 말보다 먼저 표정에 나타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합니다. 이번 주에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합니다. 그날은 좀 바쁜데 꼭 제가 가야 해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바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그 한마디에서 서늘해집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괜히 부탁했다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다음 진료부터는 아픈 다리를 끌고 혼자 버스를 탑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가 아니라 다시는 그 침묵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도움을 한두 번 받을 때보다 반복해서 받아야 할 때 더 깊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아예 필요한 말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아파도 괜찮다고 하고 돈이 부족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자식 앞에서 웃고 돌아서서는 집에 와 불을 끈 뒤 한숨을 쉽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마음은 점점 고립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옳다고 믿어온 생각 하나를 이제는 뒤집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했으니 자식이 부모의 노년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도리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삶은 도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랑하면서도 지치고 감사하면서도 부담을 느낍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식을 원망하게 되고 자식은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결국 서로 사랑하면서도 연락이 불편한 사이가 됩니다. 노년의 독립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오래 지키는 방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때 부탁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남습니다. 자식도 부모를 만나는 일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 역시 고마움을 비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살아보니 관계는 가까울수록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너무 멀면 정이 끊기지만 너무 기대면 존중이 무너집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계를 잇기 쉽습니다. 부모는 내 자식인데 무엇이 미안하냐 하고 생각하고 자식은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해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의존은 두 사람의 위치를 바꿉니다. 부모는 부탁하는 사람이 되고 자식은 허락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작은 결정조차 부모 혼자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어디에 살 것인지, 병원은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살 것인지까지 자식의 의견을 먼저 묻게 됩니다. 자식이 반대하면 마음에 들어도 포기합니다. 내 돈으로 쓰는 일에도 눈치를 봅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사람은 몸보다 먼저 삶의 주도권을 잃습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잃은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의 존재까지 미안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자식을 의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 삶의 무게를 가능한 한 내 어깨에 남겨두겠다는 조용한 결심입니다. 자식이 도와주면 감사히 받되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사랑을 요구하지 않고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속에서 한 문장만 바꾸십시오. 내 자식이 나를 책임져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자식과 좋은 관계로 오래 남기 위해 내 삶을 가능한 한 스스로 책임지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생각이 자리 잡으면 서운함은 줄고 준비는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적어지지만 관계의 온기는 오히려 깊어집니다. 덜 기대기 때문에 덜 상처받고 덜 요구하기 때문에 더 존중받게 됩니다. 노년의 품위는 아무 도움도 받지 않는 고집이 아닙니다.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미리 막는 지혜입니다. 아직 걸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작은 선택을 직접 할 수 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부탁하는 목소리가 작아지기 전에 지금부터 내 삶을 받쳐줄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 기둥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꾸준히 지키기 어려운 두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움직이는 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병원 검사표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혈압이 조금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얼굴을 씻고 옷을 입고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다면 아직 삶의 주도권은 내 손에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가 좋다고 해도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지 못하고 화장실까지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 한다면 이미 일상의 결정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년에는 큰 병보다 작은 불편이 더 자주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무릎이 조금 아프다는 이유로 외출을 줄이고 허리가 뻐근하다는 이유로 장보기를 미루며 숨이 찬다는 이유로 계단을 피합니다.
처음에는 몸을 아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움직임을 줄일수록 몸은 더 빨리 움직이는 법을 있습니다. 쓰지 않는 근육은 조용히 줄어들고 줄어든 근육은 다시 사람을 집안에 붙잡아 둡니다. 몸을 보호하려고 시작한 선택이 오히려 몸을 더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현관 앞까지 나갔다가 날씨가 흐리다는 이유로 다시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려다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귀찮아져 포기하기도 합니다. 며칠 뒤에는 냉장고 안에 남은 반찬으로 대충 끼니를 때웁니다. 이런 장면은 너무 평범해서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쇠약은 대개 이런 사소한 포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걷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걷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매일 하나씩 늘리다가 걷는 힘을 잃습니다. 살아보니 몸은 정직했습니다. 움직이면 남고 멈추면 줄어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며칠 쉬어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하루의 움직임이 다음 달의 힘을 만듭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달리거나 힘든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라도 자주 일어나고 가능한 거리는 직접 걷고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오늘 편하려고 남에게 맡긴 일이 내일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장을 봐주기 시작한 뒤 처음에는 편하다고 웃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지 않아도 되고 비 오는 날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시장에 가는 길이 힘들어졌습니다. 10분이면 걷던 거리가 멀게 느껴졌고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아들은 더 자주 장을 봐주었고 어머니는 더 적게 움직였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생활 반경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몸의 상태를 따라갑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면 자신감도 함께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혼자 처리하던 일 앞에서 먼저 내가 할 수 있을까를 걱정합니다. 넘어질까 두려워밖에 나가지 않고 길을 잃을까 두려워 새로운 곳을 피합니다. 그렇게 세상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사람은 자식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 존재가 됩니다. 병원에 가는 날도, 외출하는 날도, 필요한 것을 사는 날도 자식이 시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몸의 약함이 관계 의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노년의 경계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내가 내 발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의 허락 없이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배고픔을 남의 일정에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씻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사적인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몸의 기능 하나하나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자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먼저 걷는 시간을 정하기보다 걷는 이유를 생활 속에 만드십시오. 가까운 편의점까지 직접 가고 작은 장은 손으로 들고 오며 엘리베이터 대신 한두 층 정도는 계단을 이용해 보십시오.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가끔은 직접 나가 처리하십시오. 운동을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생기지만 생활을 직접 해낸다고 생각하면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도 중요합니다. 손으로 바닥이나 팔걸이를 짚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도 좋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한쪽 다리로 잠깐 균형을 잡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도구가 없어도 됩니다. 노년의 근육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지켜집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통증을 참으며 무리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내일도 다시 할 수 있게 남겨두는 것입니다. 몸은 벌을 주어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꾸준히 달래야 따라오는 오래된 동반자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몰아붙이지 말고 매일 조금씩 깨우십시오. 저녁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멀리 가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문 밖에 나갔고 스스로 움직였고 내 몸을 오늘도 사용했다면 충분합니다. 그 하루가 쌓여 10년 뒤에도 혼자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노년의 독립은 큰 결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내 몸에게 아직 네가 할 일이 있다고 알려주는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몸보다 먼저 늙는 것은 마음입니다. 다리가 조금 느려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마음이 굳어지는 과정은 오래도록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몸은 챙기면서도 마음은 방치합니다. 약은 제 시간에 먹고 혈압은 꼼꼼히 재면서도 하루 종일 누구와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외로움은 그냥 참습니다. 서운한 일이 있어도 이 나이에 뭘 말하나 하며 넘기고 자식에게 섭섭해도 부담을 줄까봐 입을 다뭅니다. 그러나 참는다고 사라지는 감정은 없습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은 조용히 몸 안에 남아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다가도 그 말을 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려다가도 그 말을 합니다. 옷을 차려입고 밖에 나가려다가도 아무도 보지 않는데 뭐하러 그러느냐며 다시 갈아입습니다. 그 순간 사람은 단순히 한 가지 행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볼 이유 하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저녁 혼자 식사를 마친 사람이 설거지를 끝내고 텔레비전 앞에 앉습니다.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집안의 정막을 견디기 어려워 소리를 켜두는 것입니다. 화면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데 방 안의 사람은 더 외로워집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하다가 바쁠 것 같아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불을 끄고 누운 뒤에는 낮에 들었던 무심한 말 하나가 다시 떠오릅니다. 엄마는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편하잖아. 그 말이 틀렸다고 따질 수는 없지만 마음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편한 것이 아니라 점점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인정받지 못할 때보다 스스로를 무시할 때 더 빨리 무너집니다. 외로운데도 외롭지 않은 척하고 속상한데도 괜찮은 척하며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미리 포기하면 마음은 자기 목소리를 잃습니다. 그렇게 자기 감정을 계속 외면하면 어느 순간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자식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도 아무거나 라고 대답하고 어디에 가고 싶으냐고 물어도 너희 편한 대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오래 반복되면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잃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근육이 쓰지 않으면 줄어들듯 마음과 머리도 자극이 없으면 굳어집니다. 늘 같은 방송만 보고 늘 같은 사람과 같은 이야기만 나누며 새로운 것을 모두 귀찮다고 밀어내면 세상이 점점 좁아집니다. 세상이 좁아질수록 작은 변화도 두려워집니다. 은행 기계가 바뀌어도 겁이 나고 병원 예약 방식이 달라져도 자식부터 찾게 됩니다. 결국 생각의 의존이 생활의 의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정신적 독립은 많이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배우려는 태도에 있습니다. 어려운 공부를 시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문 기사 한 편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도 좋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노래를 들어보고 가사를 따라 써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기능 하나를 천천히 익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나이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관계를 끊기 때문에 늙습니다. 감정도 매일 돌봐야 합니다. 서운한 일이 있었다면 왜 서운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아 속상했다면 단순히 연락이 없어서인지 내가 잊힌 사람처럼 느껴져서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진짜 이유를 알면 반응도 달라집니다. 무작정 자식을 원망하는 대신 오늘은 네 목소리가 듣고 싶구나 라고 담담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되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마음의 경계입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늘 상대가 연락하기를 기다리면 외로움은 자존심 뒤에 숨어 더 깊어집니다. 문득 생각나서 전화했네 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대화가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 하루를 나누는 것만으로 마음은 다시 세상과 연결됩니다. 관계는 누가 더 많이 찾았느냐를 따지는 일이 아니라 서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작은 불빛을 켜두는 일입니다. 글을 쓰는 습관도 좋습니다.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걸은 길, 먹은 음식, 기분이 좋았던 순간, 마음에 걸린 말 한마디를 짧게 적으십시오. 글로 옮긴 감정은 더 이상 막연한 덩어리로 남지 않습니다. 이름을 얻은 감정은 다루기 쉬워집니다. 서운함은 서운함으로,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외로움은 외로움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정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외롭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찾아와도 자신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서운함이 생겨도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고 기분이 가라앉아도 하루 전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차를 한 잔 끓이고 창문을 열며 잠깐이라도 밖으로 나갑니다.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는 남이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보다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날에도 씻고 옷을 갈아입으며 혼자 먹는 밥이라도 정갈하게 차려야 합니다. 이런 작은 태도가 마음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아직 돌봄을 받을 가치가 있다. 그 말을 매일 자신에게 들려주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힘과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서로를 살립니다. 걷고 나면 생각이 맑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다시 밖으로 나갈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몸만 끌고 가지 말고 마음도 함께 데리고 가십시오. 오래 살아보니 사람이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젊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 관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안에서부터 늙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내 이름으로 지킬 수 있는 돈입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돈을 따로 챙기는 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남겨줄 생각부터 해야지 늙어서 내 몫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고 묻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노년의 돈은 욕심이 아니라 선택권이며 체면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입니다. 돈이 많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큰 집이나 넉넉한 예금이 있어야만 독립할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약값과 밥값, 교통비와 병원비를 가능한 한내 결정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필요한 순간마다 자식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 아프다고 느꼈을 때 스스로 병원 문을 열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그 작은 여유가 사람의 목소리를 지켜줍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번 달 약값이 조금 모자라는데 미안하지만 부탁해도 될까? 며느리는 싫은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바로 계좌로 돈을 보내고 어머니 다음에는 미리 말씀하세요라고 답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날 저녁 반찬을 사려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다음 달에도 돈을 부탁하게 될까 두려워서입니다. 자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허락을 구하는 습관이 시작됩니다. 돈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의 당당한 태도입니다. 필요한 것을 말하기 전에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내 몸에 꼭 필요한 지출조차 사치가 아닌지 의심합니다. 자식이 가족 여행을 가거나 새 물건을 샀다는 말을 들으면 괜히 내가 보낸 돈 때문은 아닌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도움을 준 사람도 힘들지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매번 자신의 존재가 비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경제적 독립은 가족을 믿지 않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과 돈이 섞여 관계가 상하지 않도록 지키는 태도입니다. 돈이 오가기 시작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말에도 보이지 않는 무게가 생깁니다. 자식은 부모의 지출을 묻게 되고 부모는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걱정해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생활이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그걸 왜 사셨어요? 병원은 꼭 거기까지 가야 해요. 그 돈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이런 질문들은 자식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돈을 보태고 있으니 형편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에게는 그 질문 하나하나가 허락을 받으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결국 필요한 것보다 싼 것을 고르고 가고 싶은 곳보다 자식이 납득할 곳을 선택합니다. 돈의 부족이 삶의 범위까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경제적 의존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위치를 바꾸는 문제였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돈을 받는 사람은 설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다정한 가족이라도 이 구조가 오래 지속되면 존중은 조금씩 닳습니다. 자식이 무례해져서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 결정권까지 갖게 되는 것이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가진 돈의 크기보다 흐름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종이에 직접 적어 보십시오. 대단한 가계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식비, 병원비, 통신비, 보험료, 경조사비처럼 큰 항목만 나누어도 충분합니다. 적어 놓으면 막연했던 불안이 구체적인 숫자로 바뀝니다. 숫자는 때로 차갑지만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줄여야 할 것은 삶의 기쁨이 아닙니다. 남의 시선을 위해 쓰는 돈부터 줄여야 합니다. 모임에서 뒤처져 보일까봐 내는 과한 식사비, 자식에게 좋은 부모로 보이기 위해 반복하는 선물, 친척의 눈치를 보며 감당하는 경조사비를 돌아보십시오. 노년에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쓰는 돈보다
내 몸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남기는 돈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자식에게 재산을 너무 일찍 넘기지 마십시오. 사랑과 신뢰가 충분해도 내 생활을 지킬 몫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형편과 마음은 시간이 지나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며 처음에는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넘겨준 것은 다시 내 것으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노년의 돈을 지키는 것은 자식에게 덜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져 나중에 더 큰 부담이 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고 몇 년 뒤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탁하는 것보다 내 몫을 지키며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편이 서로에게 더 편안합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부모는 사랑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끝까지 감당할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내 이름의 통장에 남기십시오.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함부로 꺼내지 않는 원칙입니다. 그것은 비상시에 나를 지켜줄 돈이고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돈이어야 합니다. 그 통장이 크지 않더라도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은 달라집니다. 병원비가 걱정될 때도, 갑자기 물건이 고장 났을 때도 먼저 자식 얼굴을 떠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돈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많은 수치심과 불필요한 갈등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내 이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아직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조용한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은 자식 앞에서 덜 설명하고도 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반드시 독립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아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 그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경제적 자립은 통장 잔액의 크기보다 내가 쓰고 남기고 지킬 수 있는 권한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움직이는 돈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사실상 내 돈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정을 관리해 주는 일은 처음에는 편리하게 느껴집니다. 은행 업무가 복잡해지고 휴대전화 인증이 어려워지며 각종 고지서를 확인하는 일도 번거로워집니다. 그래서 통장과 카드를 자식에게 맡깁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잘 모르겠다는 말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식은 기꺼이 도와줍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부모는 자신의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매달 어떤 돈이 빠져나가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어머니가 동네 친구들과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회비를 보내려다 딸에게 먼저 묻습니다. 내가 이번에 좀 써도 되겠니? 딸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엄마, 요즘 병원비도 많이 나오는데 꼭 가야 해.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여행을 취소합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는 일이 서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생활을 대신 관리해 주는 일이 계속되면 부모와 자식의 역할은 조금씩 바뀝니다. 부모는 어린아이처럼 보고해야 하고 자식은 보호자처럼 허락하거나 말게 됩니다. 자식은 안전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는 존중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어느 쪽도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다만 의존이 오래되면 관계는 의도와 상관없이 위아래로 나뉩니다. 살아보니 존중은 큰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지 마세요라는 짧은 말, 내 통장을 대신 들여다보는 익숙한 손길, 내가 없는 자리에서 결정된
생활 방식처럼 작은 장면들 속에서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편하다고 맡겼던 일이 나중에는 되찾기 어려운 권한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오래 행사하지 않은 권리를 어느 순간 스스로도 낯설어 합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받더라도 구조는 분명해야 합니다. 자식이 은행 업무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해야 합니다. 비밀번호와 통장 내역을 완전히 넘기기보다 필요한 부분만 함께 확인하십시오. 돈이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살펴야 합니다. 숫자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삶의 흐름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말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형편을 다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어떤 부동산을 가졌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 생각인지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돈에 관한 정보는 한 번 밖으로 나가면 관계의 눈빛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안부를 묻던 사람이 재산의 방향을 궁금해하고 순수했던 친절에도 계산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모임에서 누군가 아무렇지 않게 묻습니다. 그래도 집 한 채는 자식에게 미리 넘겨줘야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옆에 있던 사람들도 맞장구를 칩니다.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미리 나누어야 할 것 같고 늙어서 움켜쥐고 있다는 말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체면 때문에 내 안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남은 삶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돈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는 가족을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돈의 크기에 의해 변하지 않도록 막는 경계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믿음은 때로 위험합니다. 사랑은 투명해야 하지만 재정은 분명해야 합니다. 감정은 나눌 수 있어도 생활의 마지막 안전망까지 모두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출에서도 같은 원칙이 필요합니다.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남을 위해 증명하듯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올 때마다 과하게 장을 보고 손주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용돈을 무리해서 주며 친척의 평가를 두려워해 필요 이상의 경조사비를 내는 습관을 돌아보십시오. 그런 돈은 사랑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갈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무리해서 돈을 줄 때 자식은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그것을 부모의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지원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다 부모가 형편상 줄이지 못하게 되면 서운함이 생깁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 기대와 의무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받은 것의 크기보다 반복에 더 빨리 익숙해집니다. 이제는 주는 방식도 성숙해져야 합니다. 줄 수 있을 때만 주고 준 뒤에 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만 주십시오. 거절해야 할 때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미안해서 이유를 늘어놓을수록 상대는 그 이유를 설득하려 듭니다. 짧고 차분한 말은 경계를 분명하게 만듭니다. 경제적 독립은 인색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기쁨에는 쓰고 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지출은 줄이는 것입니다. 좋은 차 한 잔, 보고 싶었던 공연, 몸을 위한 치료, 편안한 신발에는 기꺼이 쓰십시오.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남은 삶의 질을 지키는 비용입니다. 반대로 존중을 사기 위해 쓰는 돈은 아무리 많이 써도 존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돈을 내가 관리하고 형편을 조용히 지키며
쓸 때와 멈출 때를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은 말수가 적어도 무게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사랑받기 위해 재산을 내세우지 않고 버림받을까 두려워 돈을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관계에는 거래가 아니라 품위가 남습니다. 노년의 돈은 많음보다 분명함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 생활비이고 이것은 병원비이며 이것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스스로 선을 그어 두십시오. 경계가 분명한 사람은 돈 때문에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서운함이 줄어 더 따뜻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남은 시간을 스스로 줄입니다. 예순이 넘었으니 운동을 시작해도 소용없고 이른이 되었으니 돈을 모아도 얼마 되지 않으며 이미 자식에게 많이 기대고 있으니 이제 와서 달라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늦었다는 말은 나이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마음이 만들어내는 가장 그럴듯한 핑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사람이 운동화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신발장에 넣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밖에 나가도 오래 걷지 못할 것 같아 포기합니다. 통장을 정리하려다가도 숫자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서랍을 닫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미루고 일주일을 미루고 어느새 몇 년이 지나갑니다.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시작하지 않은 시간이 쌓이는 것입니다. 65세 처음 걷기를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골목 끝까지 가는데도 숨이 찼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 쉬어야 했고 돌아오는 길에는 괜히 나왔다고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음 날에도 신발을 신었습니다. 거리는 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에는 골목을 한 바퀴 돌았고 반년 뒤에는 시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병원도 혼자 다녔고 장을 보고 돌아와 직접 밥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20년을 바꾼 것은 젊은 시절의 체력이 아니라 65에 시작한 짧은 걸음이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큰 돈을 남길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정해진 날에 따로 두는 사람은 돈보다 먼저 자신감을 모읍니다. 어느 여성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으로 자기 이름의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서류를 쓰는 손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평생 남편이 모든 돈을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달 생활비에서 아주 조금씩 남겼습니다. 몇 년 뒤 그 통장에는 큰 재산은 없었지만 치료비를 부탁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돈이 늘어난 것보다 마음이 달라진 것이 더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작은 성공을 통해 자신을 다시 믿게 됩니다. 어제보다 5분 더 걸었다는 사실, 한 달 동안 정해둔 금액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실, 병원 예약을 스스로 해냈다는 경험이 마음의 자세를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말로 다짐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낸 작은 행동이 쌓여야 생깁니다. 그래서 거창한 계획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루만 볼을 걷겠다고 정하고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결심하면 며칠 만에 지칩니다. 계획이 무너지면 사람은 자신을 탓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된다고 말하며 이전보다 더 쉽게 포기합니다. 노년에는 강한 결심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크기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5분만 걸으십시오.
집 앞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와도 됩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5번 일어나는 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에게 오늘도 움직였다는 기억을 남기는 것입니다. 또는 먼저 한 달 지출을 적어 보십시오. 줄일 항목을 당장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에 얼마를 쓰는지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식에게 맡긴 일도 한꺼번에 되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만 직접 해 보십시오. 병원 날짜를 스스로 확인하고 간단한 장은 직접 보며 계좌 잔액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과 모든 것을 넘기는 것은 다릅니다. 배우면서 받는 도움은 독립으로 가는 길이지만 생각 없이 맡기는 도움은 의존으로 가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혼자 하려고 해요? 라고 묻거나 괜히 힘들게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서운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을 때 조금씩 해보려 한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식에게서 역할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몫을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래 의존해 온 사람은 독립을 시작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실수할까 걱정하고 넘어질까 겁이 나며 돈을 잘못 쓸까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실수를 감당하며 스스로 살아가는 편이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한 채 안전하게 관리받는 삶보다 더 인간답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오늘도 별것 하지 못했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현관문 밖으로 한번 나갔다면, 지출 하나를 적었다면, 자식에게 맡기던 일 하나를 직접 확인했다면 이미 방향은 달라진 것입니다. 삶은 큰 사건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의 방향으로 바뀝니다. 늦지 않았다는 말은 앞으로 시간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남은 날의 수는 다르지만 오늘이라는 하루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 하루를 움직이는 몸과 지키는 돈을 위해 사용한다면 1년 뒤에 당신은 지금과 다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작은 오래 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간 날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늘뿐입니다. 오늘 신발을 신고, 오늘 통장을 열고, 오늘 내 선택 하나를 되찾으십시오. 노년의 독립은 어느 날 완성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내 삶을 다시 내 손에 올려놓는 과정입니다. 건강과 돈을 지켜도 마음이 늘 자식에게 매달려 있다면 사람은 완전히 독립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에 하루 기분이 달라지고 며칠 연락이 없으면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며 명절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로 사랑의 크기를 판단한다면 몸은 혼자 살아도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마지막 독립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갖는 데서 완성됩니다. 많은 분이 외로움을 자식이 곁에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혼자 살아도 평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곁에 사람이 없는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받아주지 못하고 내 하루를 스스로 채울 수 없을 때 더 깊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그 기다림은 점점 고통이 됩니다. 아침부터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식에게서 연락이 왔는지 몇 번이나 확인합니다.
오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오후가 되면 서운함이 분노로 바뀝니다. 결국 먼저 전화를 걸어 너는 엄마가 궁금하지도 않니? 라고 묻습니다. 자식은 당황해 요즘 일이 바빴다고 답합니다. 통화는 짧게 끝나고 두 사람 모두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어머니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자식은 또 혼났다고 느낍니다. 이 장면에서 문제는 연락의 횟수만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루 전체가 자식의 행동에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연락이 오면 좋은 날이고 오지 않으면 나쁜 날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결정권을 자식에게 넘긴 셈입니다. 자식은 그 무게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부모는 매일 기대와 실망 사이를 오갑니다. 그렇게 반복되면 자식은 전화가 안부가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지고 부모는 자식의 목소리에서도 진심보다 책임감을 먼저 잃게 됩니다. 살아보니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관계는 사랑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계속 확인해야 하는 관계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고 직접 묻지 않더라도 연락 횟수, 방문 시간, 말투, 용돈의 크기로 사랑을 시험하면 상대는 점점 숨이 막힙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시험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 역시 원하는 만큼 확인받지 못할 때마다 상처받습니다. 사랑을 지키려던 행동이 사랑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힘은 자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차가운 마음이 아닙니다. 자식이 없어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고 자식이 찾아오면 더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기다림이 삶의 전부가 아니기에 만남을 재촉하지 않고 연락이 늦어도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의 사랑은 더 가볍고 따뜻합니다. 상대를 붙잡지 않으면서도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이 힘을 기르려면 먼저 고요한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를 켜지 말고 잠시 창가에 앉아 보십시오. 처음에는 정막이 크게 느껴집니다. 어제 들은 말과 오래된 후회가 떠오르고 괜히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소음을 켜기 전에 내 마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아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운 이유는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자신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부모로, 배우자로, 직장인으로 살면서 남의 필요에 먼저 반응했습니다. 자식의 밥을 챙기고 가족의 형편을 걱정했지만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역할이 줄어든 뒤 갑자기 허전해지는 것은 사람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역할 뒤에 있던 자신과 아직 친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부터 내 하루에 채워 넣으십시오. 아침 산책길을 정하고 혼자 마실 차를 정성껏 준비하며 읽고 싶었던 책을 몇 쪽이라도 펼쳐 보십시오. 동네 문화센터에서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살아내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하루를 스스로 채우는 사람은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며 시간을 세지 않습니다. 관계도 자식 하나에만 몰아두지 마십시오.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를 묻고 이웃과 짧게 인사하며 자주 가는 가게 주인과 몇 마디를 나누십시오. 깊은 관계가 아니어도 됩니다. 세상과 이어지는 작은 연결은 마음을 환기시킵니다. 모든 외로움을 자식 한 사람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때 부모와 자식 사이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운다고 해서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절이 지나고 집이 조용해지면 마음이 허전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부고를 듣고 돌아온 밤에는 자신의 마지막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감정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오늘은 내가 많이 쓸쓸하구나 라고 인정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며 잠시 앉아 있으십시오. 자신에게 건네는 정직한 위로는 남에게서 억지로 받아내는 위로보다 오래 갑니다. 자식에게 연락하고 싶다면 원망을 앞세우지 말고 마음을 담담하게 전하십시오. 네가 왜 연락을 안 하니? 보다 오늘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마음이라도 표현이 달라지면 관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요구는 상대를 방어하게 하지만 진심은 상대가 가까이 올 자리를 남깁니다.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관계에서 더 이상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는지, 누가 더 오래 머물렀는지, 어느 자식이 더 많이 챙겼는지를 세지 않습니다. 기대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기대 때문에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덜 매달리지만 더 깊이 사랑하고 덜 요구하지만 더 따뜻하게 받아들입니다. 노년의 고요함은 벌이 아닙니다. 평생 남의 목소리에 가려져 있던 내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목소리와 친해진 사람은 자식이 곁에 있을 때도 자신을 잃지 않고 혼자 남았을 때도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몸과 돈을 넘어선 마음의 독립이며 끝까지 품위를 지키게 하는 가장 깊은 힘입니다. 끝까지 나로 산다는 것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약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자식이나 이웃의 손을 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움을 받는 순간에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솔직하게 부탁하되 닭 때문에 자신을 낮추거나 상대에게 모든 결정권을 넘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병원에 가기 위해 아들에게 차를 부탁합니다. 아들은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하고 진료실 앞까지 함께 걸어갑니다. 진료가 끝난 뒤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병원도 정하고 약도 챙길게요. 걱정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답합니다. 고맙다. 내가 할 수 있는 동안은 내가 확인하고 어려운 것이 생기면 네게 부탁하마. 도움은 밭대 삶까지 넘겨주지 않는 말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한마디에는 경계와 존중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노년의 품위는 강한 척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픈데도 괜찮다고 우기고 필요한 도움까지 거절하는 것은 독립이 아니라 고집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불편이 생길 때마다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맡겨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 사이에 선을 합니다. 무엇은 내가 해야 하고 무엇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차분히 구분합니다. 살아보니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몫을 감당할 때 가장 당당했습니다. 방이 어질러졌으면 조금씩 정리하고 약이 떨어지기 전에 직접 확인하며 병원 날짜를 달력에 적어둡니다. 반찬이 없으면 간단한 음식이라도 스스로 준비합니다. 이런 일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독립은 바로 이런 평범한 장면 속에서 지켜집니다. 생활을 직접 꾸려가는 사람은 하루가 느려져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건강과 돈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병원비와 돌봄 비용이 늘고 돈이 부족하면 필요한 치료와 좋은 음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기둥은 함께 세워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매달 조금씩 내 생활을 위한 돈을
남기는 일입니다. 어느 한쪽만 튼튼해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몸은 돈을 지켜주고 돈은 몸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지키는 목적은 오래 사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90까지 산다고 해도 매일 자식의 눈치를 보고 하고 싶은 말을 삼키며 자신의 선택을 포기한다면 긴 삶이 반드시 좋은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내 방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며 필요할 때 스스로 병원에 가고 자식과는 의무가 아니라 반가움으로 만나는 삶입니다. 어느 저녁 자식들이 돌아간 뒤 집이 조용해집니다. 식탁에는 빈 찻잔이 남아있고 현관에는 아이들이 다녀간 흔적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떠난 뒤에 정막이 서러워 자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천히 잔을 씻고 창문을 엽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 고마웠다고 생각하고 다시 자신의 하루로 돌아옵니다. 붙잡지 않기 때문에 만남이 아름답게 남고 혼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헤어짐이 버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다는 말은 돈만 부탁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내 기분을 책임져 달라고 매달리지 않으며 내 삶의 모든 결정을 대신해 달라고 맡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식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소중한 한 부분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부모의 마음도 가벼워지고 자식의 발걸음도 편안해집니다.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바라고 안부를 기다립니다. 다만 바람이 요구가 되지 않게 하고 기다림이 원망으로 변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하되 오지 못하는 사정까지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도움을 받으면 고맙다고 말하되 그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생활의 원칙을 단순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몸을 움직이고 정기적으로 건강을 확인하며 생활비와 병원비를 우선해 돈을 관리하십시오. 재산은 너무 일찍 넘기지 말고 내 이름으로 된 안전망을 끝까지 남겨두십시오. 자식에게는 사랑을 주되 책임을 강요하지 말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자신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 몇 가지 원칙이 복잡한 노년을 단단하게 붙잡아 줍니다. 어느 날 몸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갈 수 없고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날도 올 것입니다. 그때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랫동안 스스로를 책임지며 살아온 사람은 도움을 받아도 존중을 잃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도 그를 무력한 부담으로 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삶을 지켜온 사람으로 대합니다. 사람의 마지막 품위는 끝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스스로 살고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감사와 침착함으로 도움을 받는 데 있습니다. 의존하지 않았기에 도움은 빚이 되지 않고 경계를 지켰기에 관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내 몸을 가능한 한 올에 움직이게 하는 것,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돈을 내 손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 두 기둥 위에 마음의 독립이 세워집니다. 그 사람은 덜 설명하지만 더 무게 있고 경계를 세우지만 차갑지 않으며 혼자 있어도 외롭다는 이유로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신발을 꺼내 현관에 놓으십시오. 내일 걸을 거리를 미리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통장을 열어 내가 가진 것과 쓰는 것을
조용히 확인하십시오. 큰 결심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 삶을 다시 내 손으로 돌려놓겠다고 마음먹으십시오. 품이 있는 노년은 미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오늘 자신의 몸과 돈과 마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에 자식의 손을 빌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답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일과 내 생활을 감당할 돈을 남기는 일, 그 두 가지였습니다.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고, 씻고, 먹고,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짧은 걸음이 훗날 누구의 일정도 기다리지 않고 병원과 시장에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돈을 지킨다는 것도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약값과 밥값을 내가 내고 필요한 선택 앞에서 허락을 구하지 않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큰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남아있는 작은 안전망과 그것을 스스로 관리하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몸과 돈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식의 연락과 인정에 내 하루를 맡기지 않는 마음도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되 붙잡지 않고 도움을 받되 삶을 넘기지 않으며 혼자 있는 시간에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오늘의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5분을 걷고 지출 하나를 적고 맡겨두었던 일 하나를 다시 직접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행동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눈빛과 자세와 관계를 바꿉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사랑받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부모임을 증명하려고 자신의 노후를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것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훗날 자식에게 더 큰 짐을 남기지 않으려는 책임입니다. 앞으로 조금 느리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몸을 돌보고 생활을 지키며 마음의 평안을 보호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남은 날을 이전과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덜 미안해하고 덜 설명하며 조금 더 단정하게 자신의 선택을 지켜도 됩니다. 오늘 밤 마음속에 작은 허락 하나를 남기십시오. 나는 끝까지 나로 살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내 품위와 경계와 평안을 지키면서도 따뜻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품고 내일 아침 다시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아직 시작할 수 있는 하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